지금 저 5만 원대 초반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거의 다 반영돼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 원화 가치도 저평가. 외국인들이 조만간 우리 주식을 저는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를 확률이 앞으로 더 높다. 2% 손실을 감수하고 사시면은 8%, 10% 앞으로 2달 이내에 저는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도 참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네. 제가 4분기 주식시장을 좀 네. 낙관적으로 봤는데 뭐 11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해가지고요. 예, 저도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이. 이번에 예. 그 체감상으로 저희가 8월 5일에도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유독 더 힘들었던 게 미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니 뭐니 하면서 예. 증시가 그래도 잘 갔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정반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예. 나홀로 약세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게 체감상 그 우리나라 증시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문제의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을까요? 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거는 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달러 인덱스 상승하고 비트코인 상승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뭐 법인세 인하한다, 경기 부양한다. 법인세 인하하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 보시면 이거는 네. 뭐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과 사이트에서 인용한 네. 건데요. 실러 PER이라고 그래가지고 38배입니다. 장기 평균 17배예요. 아, 예. 지난번 고점 거의 넘어섰고요. 물론 2000년 IT 거품 때보다는 좀 낮습니다. 저기 정고점 때가 그 혹시 22년도 그때쯤인가요? 예, 그때였었죠. 미국 증시 그 금리 인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예, 조정을 예. 받기 시작했던 예, 때. 예.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S&P 500 기준입니다만은 어제 1.2%입니다. 이게 또 장기 평균이 한 4.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만큼 배당금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예, 저는 이런 지표 보면서 미국 주식보다는 국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주식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보다는 그 채권 투자에서 채권이 금리를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4.4%니까요. 더 높으니까 그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배당은 지금 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것도 그 미국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이거는 그 PER, 예, 그다음에 토빈 Q, 그다음에 S&P 500 리그레이션 해가지고요. 뭐 장기 평균 적정 정도보다도 한 159%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이것도 역사상 거의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해 보는데요. 이거로 봐도 한 20% 이상 미국 S&P 500이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4.4%까지 올랐습니다만은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저는 올해보다 많이 둔화되리라 보고 있어요. 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물가 상승률 낮아지죠. 그래서 금리는 시장 금리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트럼프가 우리한테 채권 살 기회를 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늘릴 기회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105를 넘었는데요. 네. 올해 100에서 106 사이에 계속 박스권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100까지 떨어졌다 지금 106 근처까지 올랐는데, 예,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 예, 그다음에 미국 세계 GDP 축소,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 이런 걸 고려하면요. 여기서 달러가 더 이상 강세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마지막이 비트코인인데요. 뭐 저는 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10%는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가열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전략 자산을 하겠다 그랬는데 뭐로 전략 자산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비트코인 전략 자산 되면 달러 이상이 그만큼 떨어지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직은 화폐의 기본 기능인 거래적 수단으로서 그 한계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투자 수단으로만 남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너무 급등했다고 생각하고 예,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제 그 주가가 이제 조정 보기 시작했는데 주가 조정 보이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예, 조정 국면에 들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뒤쪽에 좀 질문이 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는 가져가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 비중을 좀 줄일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좀 줄일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비트코인을 뭐 투자 자산 한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네. 예, 비트코인 가격을 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몇 년 전부터 그 비트코인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에서 너무 2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세에서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최근에 그렇게 막 그 업비트 우리나라 원화 시세 기준으로 1억 넘어가고 1억 1천만 원 넘어 이렇게 갔던 거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의 여파가 가장 큰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장의 펀더멘털 상에 뭔가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펀더멘탈은 뭐 호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트럼프 트레이드에다가 일부 저 투기성 자금도 몰렸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비트코인의 비중수리라는 시가총액이 말? 네.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보다도 더 많아졌다, 커졌다라는 이야기는 참 서글프게 만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저 코스피 시가총액이 뭐 많이 떨어졌지. 비트코인뿐만 네. 아니라 네. 뭐 엔비디아 하나만 또 못하고요. 예, 더욱 우리 저 명목 GDP, 우리 경제 전체 GDP가 1조 8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시가총액 얼마 전에 3조 5천억 달러였는데요. 그렇죠. 뭐 거의 그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게 미국 주가가 그만큼 저는 가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물며 그 엔비디아마저도 이제 뭐 한동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4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 전망이 나왔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조금 주춤하거든요. 예. 비단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M7들, 맞아요. 테슬라도 그런데 이 M7 어떻게 보면 지난 거의 뭐 몇 년 동안 미국 증시나 전 세계 증시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향후 이들의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미국 지수 전체가 가대평가됐다. 아까 여러 가지 지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그 골드만삭스 전망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난 10년간 S&P 500 연평균 상승률이 11%였어요. 예,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3%라는 겁니다. 아, 네. 최근 10년 우리가 미국 주가 오르는 것만 봤는데요. 근데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S&P 500 연평균 상승률이 1%였습니다. 예,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게 뭐 어떻든 지난 20년 사이에 계속 그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있었거든요. 어떤 회사는 10위에 있다가 물려나고 그랬는데요. 예, 그만큼 좋은 회사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에 정점 치고 제자리에 오기까지는 꼭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가 2000년에서 2010년은 미국 주식 잊어버려서 그러지 최근 10년간 오르는 것만 봐서 그러지 미국 주가도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아까 여러 가지 지표로 보고 평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미국 주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거품이 발생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거는 언젠간 터지잖아요. 예. 저희가 얼마까지 이제 하락 정도를 감내를 해야 될까요? 대략. 예, 저는 뭐 최소한 20%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뭐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가 그렇죠. 없죠. 예, 거품이라는 게 발생했다고 금방 꺼지는 게 아니고요. 네. 더 커졌다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좀 커지는 국면이다. 아. 이게 언젠가는 깨지고 꺼지고 저는 최소한 20% 정도는 S&P 500 기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그 트럼프 후보에 올인했던 머스크의 테슬라의 주가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대표님, 교수님. 테슬라의 테슬라 주가는 좀 어떻게 주가도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더라도 네. 우리나라 보면은
기업인도 잘하고 같이 정치도 잘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미국은 좀 풍토가 다르니까 그렇죠. 뭐 테슬라 같은 분은 워낙 똑똑한 분이니까 둘 다 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중국 전기차 때문에 테슬라도 성장 가능성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중국 전기차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중국 전기차 별거 아니야. 근데 작년부터는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 진입하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 파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전기차 때문에 독일이 힘들어졌고 자동차 본고장이란 독일, 그다음에 일본도 최근에 주요가 자동차 업체들 기업 수익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 시장에서 예, 테슬라 전기차가 중국하고 경쟁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테슬라도 조심해야 된다. 물론 또 다른 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 같은 거 좀 우수 산업 예, 그쪽으로 좀 어떤 식으로 개척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전기차만 보면은 예, 중국한테 경쟁력 가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전기차만 볼 게 아니라 예. 테슬라를 보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예.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예.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것이 지금 최근 주가 상승에 저는 많이 반영됐다. 이미 예, 많이 미래, 많이 예, 반영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 그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장관에서 예. DOG와 도지 이렇게 약간 임명을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그런 임명에 대한 거 트럼프가 이제 본인이 지원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줄 거라는 기대감들도 현실도 지금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예, 보면 저는 될까요?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가 상승, 그다음에 금리 상승, 달러 인덱스 상승, 비트코인 상승인데요. 거기다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것 테슬라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다 반영됐다. 이제 제자리 가는 과정만 남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의 의견은 하실 말씀. 아니 뭐 네. 네, 교수님의 의견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심스러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오히려 미국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제 고평가, 오버밸류에이션 버블이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셨는데 네. 그래도 미국은 이 주가 상승을 제대로 음미를 했는데 한국은 시식도 제대로 못한 채 지금 맞아요.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취약한지 그 원인을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네. 수출이 좀 증가세가지고 둔화될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선 OECD 한국 선행지수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데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작년 2월에 저점이었어요. 8월까지 오르다가 9월, 10월 두 달 연속 하락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다가 앞으로 둔화될 수 있다. 특히 OECD 한국 선행지수가 하락하면 우리 수출 증가율도 둔화됐거든요. 네. 근데 수출 지금 어제 11월 10일까지 수출 통계가 그제 발표됐죠. 예, 그런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예. 물론 조업일 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습니다만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9월에 29억 4천만 달러였거든요. 예, 그런데 11월 1일에서 10일까지 통계 보니까 21억 3천만 달러. 네. 굉장히 지금 수출이 물론 이게 10일까지 통계라 20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해 보면은 수출이 한 5.4% 증가한데 제 예상치입니다. 근데 일단 10일까지는 0.1%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증가하면은 적정 코스피가 2,530 정도 나옵니다. 지금보다 100포인트 정도는 높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주가가 최근에 급락한 거는 OECD 선행지수 하락하고 우리 내수는 별로 안 좋은데 그나마 수출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올해 2% 넘게 성장하거든요. 네. 수출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둔화된다는 거죠. 제가 반도체 수출을 금액하고 물량하고 나눠서 보는데요. 네. 초기에는 물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최근 7, 8, 9월 보니까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외 수요처에서 이게 수입하는 게 둔화가 되고 그렇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도 금액 기준은 올라간 건데 그건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했기 네. 때문이죠. 예,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정체된다면 좀 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식시장이 미리서 반영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11월 들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20일까지 통계를 조금 더 월말까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10일까지 통계에는 그냥 우리 코스피가 이걸 보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사후적인 결과입니다만 네. 이 두 가지가 우리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뭐 실제로 많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거기까지 트럼프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그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겹들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한 이유를 지금 덧붙여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명목 GDP로 미국 주가는 한 24% 고평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주가는 지금 이 수준에서 한 30%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예. 저평가가 뭐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데요. 미국 그 거품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예,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제자리 찾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언제 그 주가가 제자리 찾아갈 것인가. 근데 제가 저평가됐다는 거는 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저평가됐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 코스피 1개월 선행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추세를 HP 필터 통계 기법으로 추세를 구해가지고 추세 2로 벗어나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추세 밑으로 가면은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8% 정도 추세에서 밑으로 벗어났어요. 네. 저는 이 정도에서는 주식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 정도 밑으로 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2%보다는 앞으로 8% 오를 가능성이 2% 하락보다는 8%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수준에서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또 환율이죠. 환율이 1,400원이 뭐 넘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 조금 밑으로 떨어졌던데요. 환율은 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달러 인덱스가 106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저는 조만간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환율 하락할 거라는 거죠. 원화가치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 원화가치도 저평가.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만간 우리 주식을 저는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외국인 코스피 누적 순매수인데요. 사실 올 1월에서 7월까지를 많이 샀었죠. 예, 그리고 8월부터 계속 팔면서 환율도 오르고 코스피도 떨어졌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화가치 코스피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저는 조만간 외국인 사면서 원화가치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는 국면이 뭐 빠르면 이달 후반 늦어도 12월에는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저평가라는 게 가격이 싸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국내 증시 보면서 요즘에는 이제 정말 느끼는 게 야 이거 싼다는 거 빼고는 한국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요즘에 별로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이 싸다라는 인식이 해소시킬 만한 촉매나 뭐 재료, 실마리, 단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어디서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환율 안정이라고 저는 보고 환율이요? 있습니다. 예. 지금 환율이 뭐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는데요. 예,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 조만간 하락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원화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살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사실 우리 원화 가치나 코스피가 저평가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사실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저 강화도 살고 있는데요. 네. 아, 예, 좀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좀 조용한 시간에 산책 나가면요. 네. 대남 방송이 굉장히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예. 그 소리를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 나쁜 소리예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구나. 예, 그런 문제가 좀 해소돼야 되는데요. 네. 뭐 그런 문제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해소가 쉽지 않은데요. 예, 이제 환율을 보시면서 리스크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제는 정말 오만전자도 위태위태한 수준인데 삼성전자도 저평가됐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되나요? 예, 저는 뭐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구조적인 문제가 많죠. 네. 뭐 파운드리에서는 TSMC한테 밀리고 그다음에 HBM 이런 거 반도체는 조금 다른 회사한테 네. 좀 밀렸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 5만 원대 초반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거의 다 반영돼 가고 있지 않은가. 아까 코스피가 그 HP 필터에 비해서 2% 떨어질 확률보다는 앞으로 8% 오를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안에는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 살 수밖에 없죠. 네. 예.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 그 코스피 팔았는데 예. 대부분 다 반도체더라고요. 그럼 네. 저희가 반도체 내에서는 뭘 팔았는지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수급이 코스피 전체 주가와 수급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삼성전자 주가하고 그 반도체 수출액하고 예, 지난번에 한번 그림을 그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주가가 정말 똑똑하죠.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수출 금액의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요. 네. 이미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 금액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걸 시사했고요. 아까 지금 금액 기준으로 늘어나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격만 떨어지면은 금액 기준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거를 삼성전자 주가가 미리서 다 반영해버렸다. 예, 그런데 제가 그 가지고 있는 모델로 반도체 수출 금액을 예상해 보니까 내년 1분기를 단기 저점으로 또 올라가게 나오거든요. 예. 아, 수출이요? 예, 수출이. 예. 예, 반도체 수출 금액이 9월에 그 136억 달러였는데요. 10월에 125억 달러로 줄어들었죠. 아마 이번 달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줄어들 때 나쁠 때는 70억 달러 위아래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이번 국면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떨어져 봤자 90억 달러 이상은 유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내년 그 2분기 가면서 다시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밀서 선행하기 때문에 네. 예, 서서히 삼성전자 주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좀 이제 반등을 저희가 기대를 예. 해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국내 증시가 지금 주도주도 잃고 지지선도 뚫린 상태인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의 희망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매수 기회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 담아도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해봐도 될까요, 교수님? 예.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 떨어질 확률보다는 8%, 10% 네. 오를 확률이 앞으로 더 높다. 2% 손실을 감수하고 사시면은 8%, 10% 앞으로 2달 이내에 저는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